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오늘은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자들을 모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작은아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당선되자마자 경상북도의 교육을 수장을 맡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교육감을 찾는데 작은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또한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마이뉴스 조정은 부장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조정은 부장이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정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구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주최로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육은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경북 교육을 이끌어갈 진정한 교육감을 뽑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규정을 기준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교육감 후보 임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교육감 예비후보 이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안상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보수, 젊은 교육 두 가지를 실천하는 젊은 교육감 후보 안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장규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장규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교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초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이창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모시게 된 5분의 후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된 순서대로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듣고 다음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후보들의 순발력을 알아보는 OX 스피드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는 한 후보가 다른 상대를 선택해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는 총 2번이고요. 2번 모두 한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비전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매주말로 토론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5분의 후보자께서는 스피드 질문을 제외한 모든 토론 가운데 한 번씩 1분의 추가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 요청은 사회자를 향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기조 연설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제한 시간 10초 전 종을 한 번 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2번의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교육감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법률적 조언을 구할 때 변호사를 찾아가지 이웃집 아저씨를 찾지는 않겠죠. 저 임종식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22년, 교육행정기관에서 장학사, 경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경북의 유초, 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의 중임을 맡았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시행착오 없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어설픈 교육정책의 피해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저 임종식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예비후보 이경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인재의 산실이었습니다. 저는 경북인의 자부심만으로 경북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날 사회의 각종 갈등과 가시 갈등과 혼란의 중심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나 비행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입시 경쟁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학 문제와 사교육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또 관행에 의한 구태한 행정으로서는 우리 경북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첩경은 학생을 기본 교육 중심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4차 산업 시대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경희, 앞으로 경북 교육의 새로운 초석을 쌓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상섭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보수, 젊은 교육을 실천하는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안상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연구해온 저 안상섭은 일선 교사에서 학교 현장,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서, 그리고 사단법인 경북교육연구소에서 지난 30년간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저 안상섭은 13권의 저서와 언론사 300개 이상의 칼럼과 재능기부 특강 3,000회 이상을 하면서 저 교육 철학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또 이러한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4년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21% 이상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학교, 특정 학과, 특정 인맥으로 구성되어서 5년 되다 보니 넓고 관료적이고 권위주의 소통이 안 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은 이제 변해야 됩니다. 변화에 중대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경북교육에 젊고 참신한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저 안상섭은 CEO형 교육 전문가입니다. 경북교육, 대한민국 공교육의 메카를 저 안상섭이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규열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장규열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교육의 답답한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해맑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경북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친구들 간의 비교육적인 다툼에서 벗어나서 바른 인성을 기르며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유로움과 행복함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경북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경쟁의 본질은 남과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즉 나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변화를 만들어 온 길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15년 일을 하면서 보고 배운 기술을 현실에 적용해서 그 대학 최초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지난 12년간 일을 하면서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며 세상을 품는 지평을 가지게 이끌어 왔습니다. 제가 가진 글로벌 마인드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습관을 토대로 경북의 교육을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호연지기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다른 교육, 다른 세상,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초의 민주진보교육감 이창교입니다. 지금의 경북교육 만족하십니까?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살고 있다. 또 어느 여고생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붙잡고서는 놓아주지 않는다.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을 재미없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 이 세 가지 말이 바로 오늘날의 학교 교육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아이들을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교육행정, 불통행정, 폐쇄행정, 권위주의 행정, 이러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부모, 학생들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저 이창교 민주진보 교육감이 되면은 바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 엄마가 안심하는 교육, 모두가 빛나는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민주진보 교육감 이창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경북은 넓은 지역과 인구 편차로 인해 학교의 폐교 또는 개교 등과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폐교와 개교 문제 또는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실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정책이 좋은지 각 후보당 말씀을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이경희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 학교 그리고 또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신설해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장을 하면서 실제 학교를 통폐합해 보기도 하고 학교를 신설해 보기도 했습니다. 폐교는 아주 극단적인 소규모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폐교의 수순을 밟아야 되겠지만은 해석이 가능한 학교는 가능하면은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서 외부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교는 기본 전제가 학교 이해 당사자,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동창회 등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가지고 그 공간이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창출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신설학교는 절차에 의해서 그 타당성과 또 관계성을 잘 맺어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안상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폐교나 농산어촌이 굉장히 많은 우리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산어촌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폐교는 폐교가 우선이 아니다. 두 번째는 통폐합 할 때는 특성화를 해서 살려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어느 지역에는 통폐합해야 된다는데 어느 지역은 지금 아이들을 못 받아서 지금 안달난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포항 같은 경우 그리고 김천 혁신도시
칠곡 이런 데는 있거든요. 경북도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폐교를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경제 그러는데 폐교를 시킴으로써 그 지역이 공동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공동화되는 사항을 우리가 특성화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토피 치료라든지 숲 치료라든지 동물 매개 치료 이런 특성화를 살려서 그 지역을 살리고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교열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는 기업 경영과 우선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후보 한 분께서 본인을 CEO 형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비교육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폐교 또는 통폐합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지역의 생활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경영적인 분석에만 의존해서 폐교를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학생 숫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졸업생의 생각도 반영해야 하고 학교의 전통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교육적 기능 외에 지역에서의 문화적 역할도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통폐합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교를 옮겨 다니며 친구와 추억을 잃어버리게 될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도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폐교, 통폐합, 개교는 모두 신중하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창교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가장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1,350억 지원받았습니다. 각 비슷한 전남은 500억밖에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통폐합을 많이 섰고 그렇게 해서 일면 일중학교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 개 면에 한 개 초중학교는 존재할 수 있도록 정책 쓸 것입니다. 그리고 개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아파트시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개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구미 모 지역에 3월 달에 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안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왜 교육청에서 미리 계획을 못 세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 아파트 지역이 설립이 되면은 피밀한 개교 계획 세워서 쾌적한 교육 환경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임종식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산어촌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폐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폐교는 지역 사회를 붕괴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고 읍면 지역에 자유학구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학교라든지 또는 예능학교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가 필요한 그런 곳이 경북 지역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설학교 결정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최대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고 공기를 앞당겨서 개교 적어도 3개월 이전에 건설을 마치도록 해서 민원을 줄이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무상교육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 후보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답변은 안상석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무상교육의 범위라든지 무상급식 범위를 이념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이념적 잣대에 돼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출마했을 때도 무상급식을 제가 주창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했고 그 사이에 고스란히 우리 경북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16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칼럼 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상급식 기준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되느냐?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겁니다. 그걸 이념적 잣대로 정당의 여야 구분 없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무상급식 범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무상급식 범위 넘어가서 안전한 급식으로 가야 됩니다. 안전한 급식, 안심급식 그렇게 체제 가야만이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장규열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국이라면 급식은 당연히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 서비스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예산의 상황과 직결된 고려 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전향적으로 대처하되 예산 수급에도 무리가 없도록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와 동시에 무상급식이 제공될 것이라는 약속을 혹 어느 후보께서 하신다면 이는 매우 성급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향점은 분명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와 속도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건강급식이겠습니다. 저는 최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위생 점검과 관리 실태를 말씀을 듣고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무상급식과 건강급식은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창교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은 하나의 복지여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상교육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 본부 상임대표를 맡아서 10만 서명운동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북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하고 있는데 왜 경북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상교육 확대해야 합니다. 헌법 31조에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복뿐만 아니라 체험학습비,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비, 야영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중학생들 원거리 통학, 교통비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두고 먼 곳으로 갈 때는 학부모 부담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교육이 복지로서 무상교육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임종식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은 급식보다는 시설 투자나 기타 교육 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야에 상당히 진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상교육이나 교복이나 학습 준비물 지원 등은 너무 무리하게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예산 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무상교육의 전제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끼니를 때우는 영양 보충이 아니라 그것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이 처음 초기에 도입될 때만 해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인성교육, 경제교육, 식습관교육, 그리고 진로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급식뿐만 아니고 무상은 재정이 기본이 된다면, 전제가 된다면 확대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는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급식 또한 무상급식 아니라 교육급식이 돼야 하고 안전급식이 되어야 됩니다. 식재료 또 식사 조리 과정이 위생적이어야 하고 친환경적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의 정견을 살펴보는 스피드 퀴즈 질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에 있는 OX를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후보자들께서는 OX판을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총 10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영우 교육감이 3선을 했는데요. 이영우 교육감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주십시오.
네, 임종시 후보님 그리고 이경희 후보님께서는 잘했다고 들어주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잘못했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역시 학교 인권 조례 제정에 임종시 후보님과 이경희 후보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찬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 정부의 입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모두 반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과정 내 페미니즘 교육에 찬성하십니까? 들어주십시오. 교육과정 내에서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상석 후보만 반대를 하셨고요. 나머지 네 분 후보께서는 페미니즘 교육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투표 연령 만 18세 이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 18세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만 18세 투표 개정에 찬성하신 분은 네 분입니다. 임종시 후보께서만 반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늦추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임종시 후보께서만 반대를 하셨고요. 나머지 네 분 후보께서는 찬성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역시 임종시 후보께서만 반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교 후보께서만 찬성하셨고요. 나머지 네 분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네,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찬성하신 분께서는 이경희 후보만 유일하게 찬성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후보는 반대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 후보로는 내가 다른 후보보다 월등한 것 같다. 들어주십시오. 네, 다섯 분 모두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내가 교육감 후보로서 월등하다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가벼운 질문이긴 했지만 각 후보님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상호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서로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답변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질문 시간입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후보자당 기회는 2번씩 주어지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재질문 시간 1분, 재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럼 먼저 장규열 후보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대개는 교육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문화에도 집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화의 여러 모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혹 후보님께서는 요즘 아이들이 즐겨 찾아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질문을 받으신 임종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제 공약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서 소프트웨어 쪽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질문하신 그 아이들의 그 내용은 제가 바로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규열 후보님 재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캐릭터를 즐기며 생활을 이어가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감 후보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이들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 아이들이 또 직접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관해서도 함께 공부하고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임종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학회에 활동을 하고 있고 구미낭송가 협회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문화 활동을 장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창규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경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의 변화 없이는 어떤 교육의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핵심에 저는 학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점수제에 의한 교장 승진 제도에서는 학교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진제의 변화의 하나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경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격증제는 최소한 공익성과 전문성과 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직종의 자격증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장 자격제는 교육이라는 중차원 과제를 행정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자격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장 자격제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행된 정책들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하고 차후에 새로운 정책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모제가 문제가 있다면 공모제부터 해결하고 내부 공모제를 통해 가지고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창규 후보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교장 승진제만 바꾸어도 학교 개혁의 절반은 이루어진다. 학교 현장 경력 36년 6개월에서 나온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교육개발원 연구에 의하면은 학부모 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의한 교장이었습니다. 최근 구미 시민단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여론조사 가장 높았습니다. 이경희 후보께서는 지역 교육장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역 교육장도 지역 추천제에 의한 공모제에 의해서 교육장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평교사가 교장이 되면은 민주적이라는 그런 등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문성과 또 가치 이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장제는 제가 볼 때는 공모 형식으로 확대할 필요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또 행정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공모제도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임종시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무상급식이 낮아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학부모님들이 1인당 50만 원 정도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창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급식비가 보통 한 7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명이 학교를 다니면은 15만 원입니다. 방학 빼고 나면은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의 급식비가 듭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학부모 급식비 부담 비율은 28%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48%입니다. 그만큼 경북은 지금 급식비에 의한 학부모 부담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경북교육청 전체 예산의 급식비 예산은 2.1%에 해당됩니다. 전국 평균이 4.5%이고 서울은 6.8%입니다.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결국 경북교육청이 그동안 무상급식에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예산상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시 후보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더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경북은 무상급식보다는 교육 환경 개선, 교육 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손해를 봤다는 그런 주장은 상당히 좀 착오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학부형이 손해를 보거나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은 그 주민들의 복지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단독 예산만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초단체, 광역단체와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화되면서 교육청 예산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초단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기초단체와 협력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섭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를 또 자기의 영토로 고등학교 학습 요령까지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참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도 교육 정책으로서 독도 교육 지원청 그리고 독도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면은 과연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도 제가 할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독도 교육청이 일반 오프라인 교육청이 아니고 독도 사이버 교육지원청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도 사이버 교육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금 학년별 교과 우리 경북 전체뿐만 아니고 첫 번째는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독도에 대한 그 이미지, 독도에 대한 홍보, 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장소에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저절로 수요자가 많으니까 학습 요령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도 자료 가져왔는데 독도 초등학교, 독도 중학교, 독도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저희 공약에 그래 내놨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상북도 아이들을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그 교사들을 우리가 EBS보다 더 뛰어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아마 독도 사이버 교육청을 통해서 서울과 그다음에 지방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네. 예, 이경희 후보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독도 교육은 인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이버상에서 독도를 이해하는 교육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식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그런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형식상의 사이버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된다.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독도 사이버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보습학원의 개념을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화에 한번 가보시죠. 봉화 물회에 한번 가보시죠. 교육 여건이 어떤가. 그리고 석포에 가보시죠. 여건이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 경북은 농사노촌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독도 사이버 중학교에는 학부모 학생이 만족할 만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독도 사이버 고등학교는 우리 진로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상북도청에서 하는 행사는 쇼밖에 하지 않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데모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스며들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네. 네. 다음은 안상섭 후보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식 후보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종식 후보님이 매니페스토 공약을 로드맵 확정하고 이번 선거에 정책 대결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 교육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이것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체적 공약이 차지할 수 없고 매니페스토 공약이 로드맵을 통해서 정책 대결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공약 로드맵에 따라서 자신의 공약하고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이행 시기, 실행 과정을 좀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안상섭 후보자님께서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 답변. 답변에 죄송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유치원을 포함한
전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의 형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50대 50으로 이 무상급식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형편을 충분히 살펴가지고 그 형편에 따라서 제가 재임하는 기간 내에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체제 역시 학교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 공간은 학교를 이용하고 예산과 그 사람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상석 후보자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자이고 교육 혁신가라고 봅니다. 또 교육연구소 이사장을 수행하면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교육기관의 행정에 관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폐쇄주의에 물든 교육청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 조직에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다 보니까 2014년도에 출마해서 21%라는 경이적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그래서 득표를 얻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북교육이 뒤처져 있고 바꿔야 된답니다. 그런데 임종식 후보님께서는 2017년 8월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정년퇴직하시 전까지 교육청의 고위 관료였고 2인자였습니다. 재직 시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 오셔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2인자일 때 못했는데 지금 그 인사혁신, 조직혁신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자기 식구 챙기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수술 경험들을 통해서 명의가 됩니다. 18년 동안 제가 교육행정가의 경험은 아주 소중합니다. 경북교육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시급한 것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교육 환경 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여건이 됩니다. 예, 장교열 후보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가 공약의 한 대표 공약으로 걸었는데요. 지난주에 경북어린이집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머지 후보님들께서도 모두 참석은 하셨지만 3분 인사만 하시고는 모두 사라지셨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앉아서 토론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교육이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보 통합의 논의가 벌써 10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이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보 통합의 원칙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의 과정이란다든지 설립의 주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보다도 우선 지금 유치원의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어린이집에서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똑같은 누리과정의 보육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동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보육료가 지금 1인당 22만 원으로 6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현실화해야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건의를 해서 보육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네. 예, 장교열 후보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유보 통합에 관해서 지금 조금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생애 주기로 보면 가장 나이 어릴 적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과 보육교육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임종식 후보님께서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더 많이 하시겠다라는 선심성 공약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창규 후보님께서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유치원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 유치원, 단설 유치원 확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설립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의 여건, 사립유치원의 처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등하게 지원해 가면서 유치원의 공공교육,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은 이창규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학생들의 놀권리 보장 차원에서 2015년 5월 4일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린이 놀이 헌장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놀이 헌장 채택 이후에 그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놀권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임종식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배움이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그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아이들에게 여유 시간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전통놀이라든지 전래 내려오는 놀이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더욱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창규 후보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놀이 헌장을 채택했지만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진보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그 놀이밥 공감학교라는 것을 시범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약 한 100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어린이들이 최소 40분에서 100분까지 하루에 학교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제가 되면은 반드시 이 제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생활 건강권 차원에서 볼 때 저는 9시 등교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종식 후보님께서는 중고생들의 9시 등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추가 질문이 앞의 질문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등교 시간을 당기는 뒤로 미루는 문제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학교마다 지역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등교를 당기고 늦추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임종식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열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 후보님께서는 미국에서 교수도 지내시고 선진 교육 시설을 많이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다니시던 학교와 오늘날의 학교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교실과 교무실 구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규열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문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살았고 미국 대학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 미국에서 학교를 함께 살면서 다녔기 때문에 미국 학교들의 모양들을 정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모습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한국의 학교의 상황과 많이 다른 부분은 우선 교무실의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교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게 가능하면 개인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함께 협의를 하고 회의하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카페나 라운지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임종식 후보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 후보님 예전 다니시던 학교 같으면 적어도 4,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동안 우리 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근래에 교과 교실제 이런 도입을 통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또 교과별로 교무실이 따로 마련되고 선생님들의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있는 편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찬찬히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제는 이러한 이제 시설의 환경 구비 차원을 넘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기열 후보님 하신 말씀 저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우리 모든 변화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후보님들께서 변화를 말씀하시지만 기존의 시각과 같은 생각, 동일한 경험만 가진 분들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너무 계셨기 때문에 그 변화와 그 해결책을 찾아가시는데 어찌 보면 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만 가장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에 필요한 변화를 정말 누가 잘 불러올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교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창교 후보는 과거에 정교조 지부장을 하셨습니다. 또한 포항이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때 공동 대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고교 평준화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로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창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교 평준화는 지금 전국에 25만 이상의 도시에 고교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경북밖에 없습니다. 경북은 지금 인구 50만의 포항만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40만이 넘는 구미, 28만의 경주, 그리고 20만의 안동, 그리고 경산 이런 지역에서 평준화의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에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입시로 인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중학생들이 없습니다. 경북만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론은 이제 박물관에 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북에서만 이 평준화가 교육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구미, 경주 지역 먼저 평준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경산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경희 후보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이 그 고입 평준화를 도입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것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평준화를 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북까지 교육 격차가 심한 지역에 일률적으로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아이들 학습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표준 교육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임기 내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와 또 일방적인 산술적인 그런 평준화가 아니라 좀 더 수월성 교육을 접목하는 평준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창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포항 지역 고교 평준화가 된 지 10년입니다. 물론 약 한 4년 전에 그 타당성 조사 했습니다.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전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준화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미 인구 41만의 도시에서 지금 평준화가 되지 않아서 일부 초등학생, 중학생은 대구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인구가 타 도시로 유출되는 그런 현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상석 후보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받지 못하고 질문을 하게 생겼습니다.
질문을 해야 저도 좀 알려지지.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창기 후보님한테 질문하려고 적어왔는데 이걸 또 누구한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했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 수학여행 추진 이렇게 이제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공약화 됐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남북이 화해 모드라든지 이런 건 대환영입니다. 예, 대환영인데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은. 그래서 저도 칼럼을 써서 이제 밝혔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학여행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협력과 화해, 우리의 교육은 이제는 경쟁과 서로 남보다 이기는 교육에서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남북 평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로 가는 교육. 사실 그동안 10대, 20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10대, 20대 통일에 대한 인식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북쪽을 갔다 왔을 때, 북쪽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을 때 남북이 어떻게 하나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통일에 대한 인식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쪽에 갈 뿐만 아니라 또 북쪽 학생 남쪽으로 초청을 해서 독도를 견학시켜서 독도가 우리 민족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국력이란다든지 우리 국가의 명예 높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안상석 후보님 재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행정이 안 되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수학여행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경주 지역의 지진 때문에 경주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훨씬 노력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연 확장해가지고 북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을 경북 학생들이니까 경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경주 가서 울산도 견학하고 경주의 문화유적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의 인재 80%를 양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북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로도 가고 그리고 지진 때문에 포항도 피해도 있고 한데 포항도 오시고 그리고 독도 수학여행 갈 것을 저는 간절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네, 이창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경북에 살면서 경북에 2박 3일, 3박 4일 수학여행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보통 하루 체험 여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우리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경북으로 정말 경주, 포항, 동해안 코스를 이어가는 수학여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호 질문 시간이 굉장히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티즌들께서 지금 온라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온라인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은비라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각 후보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창교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학생들을 지시와 통제 중심, 닭장에 닭을 가둬 놓듯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놓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솟아나는 이 에너지를 정말로 건강하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 하에서 학생들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폭력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저는 학교 프로그램 다양하고 문해체 교육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는 지금 교과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을 케어하는 비교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비교과 교사들, 예를 들면 사서교사, 복지사, 그리고 상담교사, 진로 상담교사,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생활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다 상처를 입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교육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 힐링 센터 같은 것을 지역 교육 지원청에다가 만들어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임종식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학교 폭력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1인 1학기라든지 1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이 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상담하기에 가장 좋은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형편인데, 행정 업무를 절반 이상 줄여서 담임선생님들을 학생의 곁으로 돌려보내서 평소에 학생들을 상담하고 아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풍토가 지금 현재는 좀 삭막한 편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부모와 선생님이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서로가 그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권역별로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학생 폭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투입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도에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우리 경북이 전국적인 통계치와 비슷하지만은 그 유형을 보면 좀 특징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유치원 때부터 인성 중심, 그리고 가치 중심, 품성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또래와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놀이와 생활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교우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체계적인 인성 중심의 기초 기본 교육을 탄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치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통제나 강압에 의해서 아이들이 행동을 또 생활을 통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아이들의 폭력이 뛰어넘어서 교사들의 갈등이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이런 폭력 문제는 단순히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로 학부모와 선생님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안상섭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피해자의 아버지였고, 얼마 전에 구미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담임 교사의 언어 폭력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했는데 어저께도 은바자문단하면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야기했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 답은 상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원인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학습 스트레스라든지 아이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관계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대인 관계를 잘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안 됩니다. 아이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담임 선생님이 파악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학교만이 일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체능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국영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교사를 상담교사화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인데 선생님들이 잡무 때문에 상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 스킬도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전교사의 상담교사와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교육은 학교에 오시라면 보통 1등에서 몇 등까지만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관공서 교육할 때 학부모 교육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들하고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네, 장규열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한 3가지의 그 교육 관련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성개발교육위원회라는 그 시스템을 발족하겠다고 제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이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가장 그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그런 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은 범죄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현행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 안에 관련자들이 많이 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온적인 대책을 낳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청와대에 청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학교폭력위원회의 주관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교육청이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은 폭력도 문제이지만 사이버 폭력과 언어 폭력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규 후보님. 예, 학교 폭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찬스를 쓰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폭력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 여전히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학생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학교의 체제가 경쟁에 의한 그야말로 승자 독식의 교육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교육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육 과정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 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교의 기물을 함부로 다루기도 힘들 테고 옆에 친구가 공감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가 폭력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를 결국 민주적으로 바꾸어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행동 형태로 학습 형태, 교육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는 여전히 바로 뭐냐 하면은 현상에 대한 대정적 요법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거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때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찬스 기회를 이창규 후보님께서만 사용하시고 지금 안상석 후보님께서 또 찬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찬스를 쓰겠습니다. 저는 지금 은빠자문단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23개 시군의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 보니까 어제는 정말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아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상담 심리 전공입니다.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18명 모여서 이야기가 당신 같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 2번 정도 하는데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왜?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게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선생님들은 일선에서 퇴근할 때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고 퇴근한답니다. 아무 일 없었는지. 결국은 뭐냐면 톱니바퀴처럼 물려갑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래서 한쪽이 고장 나면은 다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교사를 상담교사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상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려면은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잔물을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의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은 바로 선생님들이 상담교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께서도 찬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 쓰겠습니다. 네, 장기열 후보님 찬스 사용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자님들이 그런 점에서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좋은 정책들이 어디 가서 맨 마지막에 턱에 걸리느냐 하면 대학 입시 정책에 가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 정책이 저 끄트머리 대학 입시 정책이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왜 교육부 총리의 발표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례로 평가에 있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평가 이렇게 버무려 넣어서 8월 언제까지 공론화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책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은 해당 학생들과 부모들을 거의 볼모로 잡는 행위가 되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아주 무책임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발표가 있던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우리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궁극적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변혁적으로 바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경북교육감이 되면 타 지역 교육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와 중앙정부, 국회를 오가면서 이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이경희 후보님 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로 논의된 공약이나 정책들을 보면 주로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 환경적인 문제, 거기에 연관된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어떤 주변적인 입시라든지 그 외 주변적인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대책이 문제잖아요. 저는 해결 방안으로 조금 전에 인성교육, 말로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유치원 유아 시기부터 일찍부터 아이들이 또래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고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대다수 교육감님께서 후보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아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 기초는 유아 단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그들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면서 그 세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도보다 앞서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것을 해법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결과부터 논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안고 있는 그 생활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논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임종식 후보님께서도 찬스를 쓰셨습니다. 예, 다 썼으니까 제가 찬스 종식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도덕 윤리 선생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인성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폭력 문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도 아이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대평가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백두대간을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트레킹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함께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고 과잉보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회 학교 폭력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각 후보님들께서도 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들어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김경화라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포항 지진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금이 가는 등 상당한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지진 안전 대책, 이런 또 다른 자연재해 대책도 있을 텐데요.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임종식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규열 후보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까? 경북에서 지진이 작년에 일어났었고요. 이런 지진으로 인한 대책,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이런 질문입니다. 임종식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 지진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포항에 제가 도로 위에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건물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정말 상당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체육관에 그 보호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내진 설계를 통해서 구조물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진 피해로 인한 아이들의 그 상처난 심리를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고, 당시에 보니까 밖에서 많은 봉사활동 단체들이 와서 뭐 호떡을 주고, 예를 들면 뭐 어묵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막 그 어떤 그런 간식들을 절제 없이 이렇게 매일 먹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전부 이제 그 상담 치료사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하고 아이들의 생활도 조절해 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문제와 학생들의 그런 심리 치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었죠. 이제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안전이라는 의식입니다. 안전의식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렇게 부각됨을 해가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죠. 저는 특히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의 생활입니다. 이것 또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 지진 외에 또 다른 재해가 있을지, 재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좀 더 체험활동 또는 좀 더 체계적인,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경주 포항 지역에다가 안전교육 체험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 아이들은 이런 것들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재해에 대비 위한 재반 인프라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특히 학교부터입니다. 지난번에 포항 지진에서 학교가 상당히 위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공시설, 학교 시설 점검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따른 심리적 대응 치료도 필요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데 불안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총괄적인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안상석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진은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앙지가. 그러다 보니까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설마 우리 지역에 지진 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지진 났을 때도 제가 직접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 굉장히 무섭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또 일어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의식의 문제부터 바꿔야 된다. 안전의식의 문제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소방훈련 한다거나 안전훈련하게 되면은 대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항이 지진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이들은 헬멧 쓰고 다니는데 또 어머니들은 또 대충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의식, 지진뿐만 아니고 아이들 등하교 안전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안전, 학교 앞에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하교 안전은 뭐 CCTV라든지 다른 파트를 통하기도 하고 지진에 대해서는 저는 이강득 시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흥해초등학교를 굳이 딸이 할 필요 있느냐, 그 학교 세우지 말고 거기를 지진 체험 센터로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해서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에 아이들이 지진 체험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의식과 제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식과 제도를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규열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미국 LA에 15년 살았습니다. LA 살면서 큰 지진들을 많이 맞아 보았었는데요. 6.6 강도의 지진도 맞았었지만 우리 여기 포항에서 겪었던 대낮에 맞았던 2시 반이었죠. 맞았던 5.4 지진이 제가 체험하기로는 체감 강도는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진앙지 위에서 그 지진을 맞았습니다. 거의.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뉴스에 굉장히 그 피해 상황과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상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까닭은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진에 관한 대비 훈련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진 대비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진에 관해서는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올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이상 그 지진에 관해서 미리미리 대응하는 태세를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지진이 있은 직후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던 적을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발표를 김상곤 부총리가 하셨을 적에 언론에 하셨을 적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 전화로 전화를 해서 수능을 1년에 한 번 보는 일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이게 학생이 준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날처럼 자연재해에 대비하는데도 너무 부족하다. 이것은 너무너무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수능 제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제안점을 함께 제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4년 전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학교 교육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학부모는 안심하는 그런 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화재, 홍수, 미세먼지, 다양한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매뉴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매뉴얼 만들어서 학교에서 딱 적어놓고 유사시에 그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 안전점검단을 만들겠습니다. 각계의 전문가, 지진 전문가, 각종 그 환경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단을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1년 내내 각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를 끊임없이 순회 방문해서 학교의 안전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안전단 만들어서 계속 순회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 환경을 친환경 환경으로, 친환경 시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성면 그리고 인조잔디 있는 학교 아직 있습니다. 성면 교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홍햇살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이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2학년 초등학교에 의자를 교체를 했는데 이 의자의 높이가 중학생에 맞춰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 피로도가 높고 척추도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학년별로 맞는 맞춤식 책걸상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고요. 또 하나는
교사들이 승진을 준비하거나 점수를 따는데 너무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업무를 경감시킬 대책이 있는지, 교원 업무 경감 대책과 초등학교 책걸상 교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질문을 답변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경희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환경은 첫째도 학생이고 둘째도 학생입니다. 학생에게 맞는 교육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걸상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걸상은 대부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그것 또한 제대로 된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10개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표준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종합이 됩니다. 그 기반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하거나 아이들에게 맞지 않은 이런 교육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거기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승진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고축주기 하다가 과다한 업무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고를 이렇게 칭합니다. 학생들 생활지도, 또 폭력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갈등 민원 문제, 세 번째는 과다한 행정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첫째, 도의나 교육부에서 정책적 과제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서는 그걸 줄이지 않으면 업무가 파생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됩니다. 온라인을 하더라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베이스만 잘 구축되면 50% 이상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상석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의자가 문제된다는 것은 아마 관료주의 형태인가 아니 생각합니다. 만약에 컨설팅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교체하겠습니다. 의자 교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의자가 고등학생용에 왔다면 높낮이 조절되는 그 의자일 겁니다. 아마 그 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의자에 맞는 것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전시행정 그리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컨설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승진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요. 제가 이제 교사들하고 상담해 보니까 유능한 교사가 주로 이제 농산어촌으로 가서 백지 점수 받아가지고 교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교사인데 대도시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대도시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달라. 제가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봤던 것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컨설팅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예산 문제 모든 것을 컨설팅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잡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폭력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대우 수준도 그리고 학생들의 의자라든지 다른 제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규열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에도 저는 엑스라지를 입고 또 몸이 규격이 작은 분들은 스몰까지 입습니다. 학생들이 한 학년의 평균 치수가 많이 이제 섭생과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을 또 학년별로 모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치밀하게 학생들의 성장 발육 상태에 몸 상태에 맞는 책걸상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가 나누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요청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전공 영역, 전문 영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아주 잡무까지도 너무 많이 어깨에 짐을 지워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문 영역에 관련이 없는 잡무는 모두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 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 또는
정실에 치우쳐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모두 혁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승진을 하고 본인의 성장을 도모해감에 있어서 실력과 업적으로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교육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모든 교육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저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학년 거를 다 줘버립니다. 지금 1학년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자재의 구입은 결국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학교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에서 획일적으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 수치에 맞춰서 보급을 하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경북교육청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교의 요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학교 현장에다 다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생기는 겁니다. 학교 현장 의견 반영해야 됩니다. 그 승진제도 바꿔야 됩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혁신학교 지정하면서 승진제도 없앴습니다. 승진 점수 없앴습니다. 왜? 승진 점수 있으니까 혁신학교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 점수 없애는 혁신학교, 시범학교 지정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는 교장 교감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보람 있는 교사로서 평생을 정년퇴직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교육 풍토 만들어야 됩니다. 원로 교사들, 정말 후배 교사들이 기감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만들어야만이 학교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변하지 않습니다. 승진제도 이대로 둬서는 절대 우리 학교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종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책글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 형편에 따라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비록 책글상 이외에도 아이들의 몸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승진에 필요한 그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가급적 줄이도록 승진 규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정책국장으로 도교육청에 재임할 때 해마다 그 장사분들을 모시고 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 특히 각자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폐지해야 되는 업무를 반드시 내도록 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총량제를 도입해서 한 가지 업무가 새롭게 늘어나면 반드시 기존의 업무를 한 가지 줄이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는 업무를 절반 이상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공통질문과 OX 퀴즈, 그리고 상호질문, 그리고 온라인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요. 토론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님들께 2분간 마지막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못하신 발언이 있으시면 2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석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맺은 말인가요? 예, 마지막 인사. 예, 마지막 인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선거는 우리 경북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 이것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낡은 관료적 권위주의와 편향된 이념 교육관으로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경북교육감 선거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누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지, 누가 더 교육 계획을 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꼼꼼히 살펴주셔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오늘이고 미래를 만드는 배움터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용광로라고 봅니다. 경북 교육이 발전하면 경북이 발전하고, 경북 교육의 경쟁력이 경북의 경쟁력이고, 경북 학생이 행복하면 경북 도민도 행복하다고 봅니다. 다시 세우는 강한 경북 교육, 함께 소통하는 소통 교육, 믿고 맡기는 안심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 교육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젊은 보수, 젊은 교육, 젊은 경북 교육감 예비후보 안상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열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경북 교육의 새벽동이 틉니다. 교육감이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라서 결국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주의는 이제 저를 보고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북 교육의 희망이 보입니다. 경북 교육의 글로벌 마인드와 개혁적인 변화를 더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글로벌 인재로 자라갈 것입니다. 저 장규열은 가장 낮은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저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하나의 안정을 위해서였다면 대학 교수직에 지금도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경북 교육이 이제는 바뀌어야겠다는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북 교육을 세계와 겨루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을 사람은 저 장규열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정치를 잘 구분하여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교육을 구현할 사람도 저 장규열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세계를 바라보는 글로벌 호연지기로 가득하시길 바라신다면 장규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이제는 마음껏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 장규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저 장규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선생님, 교육가족 여러분과 또 모든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권해드립니다.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북 교육감 선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장규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후보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경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이찬교, 경북 도민 여러분께 경북 교육감이 되어서 완전히 경북 교육을 바꿀 몇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교육은 명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열화 차별화 소수를 위한 특권화 교육했습니다. 저 혁신학교 만들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하겠습니다. 경북은 고교 평준화 비율 전국 최하위입니다. 고교 평준화 확대하여 중학생이 고교 입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북은 무상급식 최하위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하고 그리고 무상교육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줄이겠습니다. 네 번째, 경북교육청은 불통행정, 권위주의 행정, 관료주의 행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민주적인 교육청 만들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북교육청은 농사농촌 작은 학교 통폐합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학교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가 지역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36년간 오직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학부모, 교직원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 대표를 맡아서 저는 포항지역 평준화 이루어냈습니다.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 본부 공동대표 맡아서 원래 초등학교 무상급식 만들어냈습니다. 진보적 의제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서 경북교육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저 그 변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이창교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경북교육 바꿀 것입니다.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창교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후보님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육 분야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의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 기금을 조성을 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제공하고 이창규 후보님께서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북한 아이들이 경주에 수학여행 오도록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교육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명품 교육은 소수 우등생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제품처럼 아이들을 찍어내지 말고 명품을 만들듯이 최상의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것이 명품 교육이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 대립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육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과 돌봄 체제 등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비도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센터와 수학 체험관, 문화관 등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감의 역할 중에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저 임종식은 도지사와 소통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면서 깨달은 점은 교육은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 같은 소중한 아이들을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면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경희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흔히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하잖아요. 과연 우리 경북 교육, 우리 아이들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까요? 우리의 요새 청소년을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후보들이 공약이나 소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까? 혹시나 선심성 공약은 아닙니까?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우리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른의 시각으로, 성인의 눈으로, 제도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가슴, 아이들 눈높이, 아이들의 세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죠.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기초가 연약한 시설 그리고 건물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만 오래가고 높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초 기본 교육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 사고를 왜 칩니까? 가슴이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말로 구호로 외쳐왔습니다. 진정 우리 교육 정말 한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회가 급변합니다. 예측 못합니다. 그게 제대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기초를 갖춰야죠. 가슴이 넓어야 됩니다. 그것은 유치원 단계부터, 아니 더 일찍부터 부모,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제도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저 이경희 유치원 초등교육의 전문가입니다. 현장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경북교육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대로 가는 교육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슴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경북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0일 오후 3시에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후보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